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5일 식목일 주식 클래스 마감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3자 배정 유상증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유상증자란 말에 들컥 놀래기도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게 과연 호재인지 악재인지를 구분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잠깐 시황을 좀 볼까요? 시황 사실 안 봐도 될 정도로 코스피 시장 항상 한 가지 인사이트를 하자면 지수가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지수가 만약에 특정 포인트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2500 이런 거 돌파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대부분이 전기전자 업종 이런 종목이 많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500포인트 아마 돌파의 주역은 지금 여러분들이 목격하시다시피 전기전자 대형주가 될 겁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은 뭐 사실 말해 뭐 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항상 가장 양봉이 많이 출현하고 5일선을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너무 과하지도 않고 조금 과했지만은 다시 이렇게 붙였다 가는 힘 자체는 사실 특별히 고점을 논하지는 않습니다. 이 힘 자체가 꺾일 때까지, 사실 여기에는 굳이 뭐 지지선, 저항선을 긋는다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어느 정도 지금의 결대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비유를 좀 짧게 드리면서 본 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인데, 오늘 특정 종목 이슈가 있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마치고 하는 나온 기업 중에 하나가 이 PNT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2차전지 롤토를 장비를 만드는 배터리 관련 회사인데요. 이제 시간의 단일가를 보고 계신데 지금 9% 정도가 올랐어요. 올랐는데 이게 왜 올랐느냐? 이 종목이 실제적으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PNT라는 기업이, 우리가 보통 유상증자라고 적습니다. 이렇게 공시에는. 여기에는 추주 배정인지 3자 배정인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항상 이 정자란 건 쉽게 말해서 회사로 이제 자금이 들어오는 거죠. 돈이 들어오는 건데, 큰 관점에서 회사에 돈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호재입니다. 근데 이제 그 호재도 이게 유상인지 무상인지 또 돈을 누가 주는지, 그게 오늘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3자니까 그 누군가의 어떤 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또는 개인이 가끔 될 수도 있긴 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하게 보는 게 도대체 돈을 이렇게 돈을 뭐 1,500억 정도가 돼요. 1,500억 정도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을 좀 했는데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뭐 할 건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빚 갚을 건데 그럼 별로 안 좋은 겁니다. 누가 빚 갚는데 1,500억을 넣어주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시설 자금이라는 단어가 딱 잡힙니다.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할 때 이 사람들이 내가 어떤 의도로 1,500억이라는 금액을 조달했는지 중요한데, 시설 자금이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공장을 더 크게 짓는다든지 뭐 새로 짓는구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많은 내용 중에서 이런 게 가끔 나올 수가 있어요. 타법인 취득 자금, 이거는 뭐냐 하면 아예 새로운 기업을 사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업을 확장한다든지 M&A 과정에서 많이 나오는 거고, 시설 자금이 나오게 됐을 때는 실제적으로 뭘 봐야 되냐면 과연 이 기업이 시설을 늘릴 정도로 무슨 캐파가 많이 있느냐. PNT는 2차전지 장비 회사인데, 그러면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SDI도 미국 공장도 짓고 하다 보면 수주가 늘어나겠죠. 장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PNT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사업부에서 2차전지 쪽 사업 수재가 올해 22년도 3분기 기준으로도 대략 얼추 1조 원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1조 5천억 이상의 수주 잔고를 얘기를 합니다. 이 수주 잔고란 건 뭐냐? 미리 이제 건설로 치면 용역을 따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원수사, 그러니까 수주를 내려줘 뭐 삼성이 될 수도 있고 LG도 될 수도 있고 이런 기업에서 공장을 증설하게 되면 장비가 짝짝짝 들어가겠죠. 자, 수주 잔고가 이렇게 많이 나온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했다. 그럼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이거는 캐파 확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전에 봤는 대로 왜 유상증자를 하는데 주가가 오르지? 예, 바로 이렇게 했을 거예요. 수주 잔고가 많이 쌓인 상태에서 유상증자, 이 시설 자금, 증설,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으로 조금 봤을 때 주가 관점에서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바로 그런 내용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보면 요새 자금 조달 방식 중에서 상환 전환 우선주입니다. 상환 전환 우선주, 보통 우리가 3자 배정으로 자금이 들어오면 전환사채라고 이야기하는 뭐 CB라든지 아니면 뭐 신주인성국부 사채라고 이야기하는 BW라든지 아니면 얼마 최근에 하이닉스가 발행했던 교환사채라고 이야기하는 EB 형태로 발행하는데, 이 글자는 전부 다 B라는 글자가 붙어 있죠.
부채입니다. 본드의 약자인데, 그래서 자금 조달에서 만약에 CB라든지 BW라든지 이렇게 발행하게 되면 회계 규정상 부채로 잡힙니다. 부채. 나중에 이제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자본으로 잡히고요. 대신 상한 전환 우선주는 조금 다른 게 대차 대조표상 자산으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금 조달 방식에 비해 CB도 BW가 아니고 RCPS 상한 전환 우선주로 들어오게 되면 어느 정도 대부분이 정말 이제 좋은 자금이 들어오는 거고, 또 보통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어떤 형태냐면 투자 기관 자체가 메자닌으로 들어옵니다. 기관 자금이 들어와요. 뭐 국책 자금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통상의 유상증자보다는 되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상에서 한 번만에 볼 수는 없겠지만은 좋은 내용으로 받아들입니다. 단순히 이 종목에 대한 AS나 분석이 아니라 3자 배정이 들어올 때 과정을 다시 한번 정말 이 회사가 자금을 조달해서 그렇게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수수 잔고가 가득 쌓여 있는데 3자 배정으로 그것도 자금을 1,500억이나 조달을 하게 되고, 또 1,500억 조달해서 사용하는데 1,000억 정도가 시설 자금으로 들어가는데, 금상첨화 여기에 자금의 출처 제 3자의 기준 자체가 방식이 상한 전환 우선주고, 상한 전환 우선주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 대상이 대부분이 메자닌 쪽이 많아요. 메자닌 펀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자금 오게 되면은 상당히 우호적으로 유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때 보는 겁니다. 되게 좋은 내용이죠. 제가 오늘 기쁜 일이 있어서 하나 이야기를 드리는데, 제가 오늘 요런 좀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다른 것보다 이 후기를 남겨주신 우리 KOH님 공식적으로 유튜브 영상에서 이렇게 남기기가 좀 그러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단어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게 그냥 주식을 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버틸 수 있는 논리와 견딜 수 있는 힘. 이 단어가 다 너무 멋있네요. 제가 적은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내가 분석하고 준비하고 하여튼 기업의 주가가 당장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기업은 올라갈 수 있다는 어떤 믿음과 그걸 또 누구 제3자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3자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논리력을 갖추고, 또 그걸 갖춘 상태에서 어느 정도 같이 견딜 수 있는 그 누군가 같이 있다면, 같이 있다면 이런 우리가 주식 클래스 마감 시장에서 짧게 보는 하나의 인사이트가 아마 이 영상을 지금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향후 미래 투자에 좋은 밑거름과 밑바탕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